네, 안녕하세요. IoT 전략연구소의 김학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6월 초에 개최된 WWDC 2022에서 소개된 스마트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WWDC 2022, WWDC는 월드와이드 디벨로퍼스 컨퍼런스의 약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소프트웨어 쪽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하드웨어와 관련된 뭐 소식들도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주로 이렇게 그 홈 화면, 잠금 화면을 이용한 기능들이 주된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뭐 카플레이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뭐 페이레이터, 사후 결제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 나눌 홈 앱에 대한 얘기들이 주가 됐던 것 같습니다. 먼저 그 iOS 16에서 바뀌는 그 홈 앱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대충 보이는 것처럼 그, 그 UI 전체가 전반적으로 싹 바뀌었죠. 아이콘도 바뀌었고, 그다음에 뒤에서 그 설명드리겠지만 버튼의 작동 방식도 많이 바뀌었고요. 이 월페이퍼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맥, 그다음에 아이패드, 아이폰에서의 홈 앱의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카메라도 여러 개 볼 수 있고 좀 많이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홈앱의 변화에 대해서는 요 그 9to5 맥에 소개된 요 기사를 바탕으로 했고요. 그 외의 자료들은 이제 제가 따로 뭐 이렇게 동영상도 보고 필요한 내용들만 모아서 정리한 것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번 홈앱에서의 가장 이제 큰 특징은 이렇게 구획이 홈앱에 여러 가지 구획이 생겼다는 겁니다. 섹션이 생겼다는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 그 여기 상위 부분에 카테고리 버튼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기 뭐 클라이밋, 라이트, 시큐리티 해가지고 분야별로 이렇게 카테고리 버튼이 생겼고요. 그 아래는 이제 카메라라고 해서 예전에는 카메라를 한 대만 볼 수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저도 한 대만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러 대의 카메라를 이제 볼 수가 있고, 이제 동시에 4대씩 해서 옆으로 이제 이렇게 뭐죠? 이렇게 밀어 내면은 추가적인 카메라를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씬이라고 해서 특정한 상황, 즉 상황별 자동화 뭐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섹션이 있고, 페이버리스, 즐겨찾기, 뭐 이제 자주 이용하는 디바이스들을 여기다 모아서 이제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홀웨이, 키친, 뭐 포이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공간별로 뭐 여기 이제 뭐 복도, 주방, 현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간별로 이제 관리하는 그런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지금 이제 iOS 15까지는 요게 이제 여기 왼쪽에 그 홈, 그 집 그림의 아이콘, 요 그림이 여기 또 하나가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뭐 방도 선택하고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걸 그냥 첫 화면에 다 몰아 넣은 것 같습니다. 물론 첫 화면에 다 몰아 넣다 보니까 편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이제 아래쪽에 있는 애들은 위로 스크롤 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불편한 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위쪽에 그 여기 이제 카테고리별로 이제 버튼이 있는데, 요거를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클라이밋이라고 하는 이제 뭐 기후와 관련된 그 이제 이 버튼 아이콘을 딱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선택됐다라는 표시가 되고요. 지금 이제 클라이밋과 관련된 여기 뭐 디바이스들을 넣어놨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온도 센서, 습도 센서가 있는데 그 상태 정보를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건 아까 이제 씬이었었죠. 이런 씬도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얘를 또 누르면 뭐가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굿나잇이라고 이제 그 시리한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요거에 맞춰서 뭐 불이 꺼진다든지 에어컨 어떻게 조절이 된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아마 여기 정의가 돼 있을 것 같고요. 홀웨이에 있는 에코비 제품의 지금 상태는 뭐 76도, 80도까지 뭐 이렇게 쿨링을 해라. 근데 지금 더 낫네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고, 베드룸에 있는 천장 팬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요 이제 아이콘이 제조사마다 뭐 이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았거든요. 똑같은 걸 사용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앞으로는 이제 제조사의 제품의 특성을
딴 아마 아이콘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 아이콘 사용하는 방법이 좀 달라지는데요. 뭐 과거에도 이제 아이콘이 보면 이렇게 그 제품의 모습과 뭐 이렇게 이름과 상태가 같이 표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얘 전체를 딱 누르면 얘가 동작하는 식이었고, 꾹 누르면은 이제 이 상태를 디테일하게 확인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요. 지금은 이걸 좀 구분을 했습니다. 일단 아이콘이 커지면서 디바이스 아이콘과 여기 이제 이름, 상태 정보, 그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왼쪽 아이콘만 터치하는 경우는 얘의 기본적인 동작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원을 켰다 껐다, 이런 것들 가장 기본적인 전원 정도의 동작 제어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를 터치를 하게 되면은 얘를 좀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제어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전원을 껐다 켰다 하는 거 외에 밝기를 조절한다든지 색상을 조절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이쪽 오른쪽 버튼을 터치했을 때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길게 쭉 꾹 누르면은 이제 이렇게 설정이나 기타 사용자 정의할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이 추가적으로 뜹니다.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3단계로 나누어 놨다,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또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이 아이콘의 크기가 제각각이다라는 겁니다. 뭐 요게 이제 기본 크기죠. 기존에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아이콘이 한 열에 2개씩 나와 있는데, 기존에는 이렇게 3개씩 나와 있습니다. 3개씩 나왔던 걸 이제 2개로 하면서 정보 표시 방식을 이렇게 이분화 시켜 놓은 거죠. 그런데 크기가 이런 식으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얘를 꾹 누른 다음에 이쪽에 이제 그러면 꾹 누르면 이렇게 확대, 축소할 수 있는 아이콘이 뜨게 되는데, 얘를 눌러서 크기를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작은 형태로 하든지 큰 형태로 한다든지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게 이제 하나의 특징이 되겠죠. 뭐 즐겨찾기에 사용하는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크게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설정 위치가 좀 바뀌었는데요. 기존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치에 그 집 그림, 그 애플 홈앱에 그 아이콘이 여기 있었고요. 그걸 클릭하면 거기에서 이제 뭐 방 선택하는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세부 설정하는 것들도 나오고, 여기 이제 뭐 이렇게 뷰 조절하는 것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위치가 이쪽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점점점, 보통 이제 설정을 나타낼 때, 아니 추가 기능을 나타낼 때 점점점을 표시를 하는데, 요거를 꾹 눌러주면은, 요걸 눌러주면은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추가 설정 화면이 나오고요. 홈 세팅, 그 다음에 홈 뷰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리오더 섹션이라고 해서 앞에 맨 처음에 여기 구성을 보여드렸잖아요. 처음에 카테고리, 그 다음에 카메라 뭐 어쩌고저쩌고 쭉쭉쭉쭉 있었었는데, 그 섹션을 이제 자신에 맞게끔 정렬하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이 요건데요. 여기 이제 꾹 누른 다음에 리오더 섹션을 딱 누르게 되면은 여기 왼쪽에 있는 섹션들이 이렇게 쫙 나타납니다. 처음에 이제 뭐 카테고리는 고정인 것 같네요. 고정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카메라, 씬, 페이보릿, 그 다음에 이제 공간이 홀레이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왼쪽 거 딱 누른 다음에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거, 나는 카메라를 좀 그 다음에 넣겠다. 그럼 얘를 뭐 여기 씬 아래에다 놓을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뭐 페이보릿을 가장 위쪽에다 놓는 게 일반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설정 방법이 좀 바뀌었고요. 다음에 저 이제 그 설정에서 또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렇게 그 월페이퍼 변경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미 저장되어 있는 이런 사진들, 그라디언트 형태의 월페이퍼들이 10개 정도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선택해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자기가 좋아하는 이미지를 이제 그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를 갖다 쓸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월페이퍼를 아마 이제 뭐 방별로 아니면 뭐 이렇게 화면별로 설정해서 쓰는 게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특징 중에 이건 뭐 아까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이렇게 카메라를 한꺼번에 4개씩 볼 수가 있고요. 화면을 누른 다음에 좌우로 스크롤을 하게 되면은 또 여기 옆에 있는 그 카메라를 한꺼번에 더 볼 수 있다. 즉 4개씩 해서 여러 개의 카메라를 볼 수 있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제 이런 기능이 국내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맞지 않는 기능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웃도어 카메라 4개를 설치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인도어 카메라 같은 경우에 뭐 거실에만 쓸 것인지 방별로 다 쓸 것인지
예, 그런 거에 따라서 뭐 카메라를 여러 대, 뭐 6대든 8대든 10대든 이렇게 많이 쓰니까 이런 기능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실 집에 카메라 설치하는 것도 꺼려 하고요.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뭐 사무실이 한데 집에 저 이제 그 메추리를 키우기 때문에 메추리 보는 카메라 한 대에서 이제 2대 정도를 설치해서 쓰고 있는데, 뭐 좀 우리 실정하고는 맞지는 않죠. 하지만 미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특징 중에 하나는 이렇게 그 잠금 화면에 위젯을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클라이밋과 관련된 아까 카테고리가 있었었죠. 클라이밋과 관련된 정보들 표시를 해주고, 라이트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5개의 램프가 지금 켜져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시큐리티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잠금 센서가 1시간 동안 열려 있다, 뭐 이런 거, 이런 정보들을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스마트 와치하고 연동시켜서 활동량을 표시해주는 뭐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기본적으로 홈 앱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이제 매터의 지원 부분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제가 매터에 대한 얘기는 다양하게 했는데요. 이 애플이 매터에 가장 적극적입니다. 그 이유는 애플이 다른 플랫폼 사업자들에 비해서 홈에서 가장 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을 좀 돌파하기 위해서는 자기네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의 기존의 그 애플 홈에 있는 특성들을 이 매터에다가 굉장히 많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실제로 제가 여기에 그 슬라이드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그 아마 매터의 뭐 한 50% 이상을 이 애플이 기여를 했고요. 한 30% 정도를 구글이 기여를 했고, 그 다음에 뭐 아마존, 그 다음에 기타 회사들, 이런 식으로 애플이 가장 많이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어, 그만큼 이제 애플은 매터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예정이고요. iOS 16이 업데이트 되는 시점, 그게 이제 보통 가을인데, 이 매터도 이제 9월, 10월 정도에 공개될 걸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매터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아이패드. 그동안 이제 그 아이패드, 아이폰, 그다음에 그 뭐죠? 홈팟, 그다음에 애플 TV, 이런 4가지 디바이스들, 물론 맥도 가능했죠. 이런 5가지 디바이스들이 홈 허브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홈 허브 역할을 하는 장치는 요 딱 2가지로 제한을 시켰습니다. 홈팟 미니하고 이제 애플 TV, 아마 4세대 제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 2가지 제품 혹은 이제 이후에 나오는 이런 유형의 제품들로 그 홈 허브 역할을 제한을 이제 했는데요.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기존에는 와이파이 제품들 정도만 이제 애플이 컨트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제품들은 집에 있는 와이파이 공유기에 연결해서 그 정보를 이런 디바이스들 혹은 뭐 아이패드 혹은 뭐 아이폰, 그런데 저장을 해서 이런 디바이스들이 집에 있는 그 액세서리 디바이스들, 걔네들을 제어해주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매터가 되게 되면은 걔네들 중에는 스레드로 연결되는 제품들도 있거든요. 걔네들까지 관리를 하려면은 그 이 허브 역할을 하는 디바이스가 움직이면 안 됩니다. 물론 움직여도 되는데 들고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고정되어 있는, 뭐 움직이더라도 제한된 공간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제품들로만 허브 역할을 이제 제한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요거를 여기 이제 트위터, 여기 이제 테크 CRTR이라는 이제 사람이 iOS 이제 16 풋노트에서 이렇게 확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애플 TV하고 저기 뭐죠? 홈팟만 그 홈 허브로서 지원을 한다라는 이제 사실을 처음 발견했는데, 뭐 한 며칠 지난 다음에 그 맥 루머라고 하는 그 이제 잡지죠,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iOS 16 코드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말, 아이패드는 더 이상 그 홈 허브로서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아이패드OS 16 그 베타를 보면은 이제 그 아이패드가 여전히 홈 허브로서 동작을 한다라는 또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제가 맨 처음에 앞부분에 그
그 iOS 16에서 홈 앱이 어떻게 바뀌었냐라고 하면서 이제 맥, 그다음에 아이패드, 아이폰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기능, 그냥 컨트롤러의 역할만 한다라는 거지 다른 디바이스들을 직접 연동해서 뭐 관리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좀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다음에 주목할 만한 뉴스 중에 하나는 홈키를 지원하는 브랜드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뭐 도어락,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키, 그 정도로 생각했었었는데 이제는 뭐 호텔 룸키로도 사용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언급되지는 않았는데 6월 초에 또 하나 이제 공개된 뉴스 중에 하나가 패스키라는 이제 그 멀티 디바이스를 이용한 인증 방식이 있습니다. 즉 제가 어떤 인증된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으면은요 여기에 저를 인증했다라는 어떤 그 인증서가 이 핸드폰 어딘가에 저장이 되겠죠. 그 정보를 이용해서 다른 것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뭐 네이버에 로그인을 한다. 그럼 네이버에 제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지 않고 요 인증서 정보를 이용해서 그냥 네이버에 자동으로 제 아이디로 이제 로그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제 인증 정보를 이용을 해서 도어락의 그 액세스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도어락이 이 사람 김학용이구나 하면서 번호를 따주는 거고, 다른 디바이스들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할 수 있게끔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아마 이 그 뭐죠, 이거 그 애플 홈키의 사용처를 아마 확대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그 도어락 제조사, 그다음에 자동차 제조사들이 이 홈키를 지원하겠다라고 이제 협약을 했나 봅니다. 작년에 이게 홈키가 처음 공개됐는데 그때는 몇 안 됐었거든요. 한 10개 정도밖에 안 됐던 걸로 기억나는데 지금 얼추 봐도 한 30개 정도의 기업들이 홈키를 지원한다라고 했고 앞으로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부분이 카플레이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카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화면 하나를 제어를 했고요. 이걸 딱 터치를 하게 되면은 뭐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내비 지도를 본다든지 이렇게 특정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정도에 그쳤었는데 이제는 요즘 이제 신형 자동차들은 이렇게 여기 대시보드가 굉장히 크죠. 컨트롤 패널이 굉장히 큰데 아예 여기까지도 다 한번 장악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속도계나 뭐 이건 뭔지 모르겠네요. 뭐 하여튼 뭐 예를 들어서 연료가 얼마나 남았는지, RPM이 얼마인지 등등등등. 뭐 그다음에 차량의 온도는 뭐 얼마고, 뭐 여기 뭐 시계도 있고, 뭐 등등등등. 뭐 라디오는 지금 어디고, 뭐 다양한 정보들을 이제 이렇게 표시하고 제어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능들이 이제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걸 그닥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 이거 자기네 자동차에서 남의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허용하는 거가 물론 애플 사용자들이 많으니까 부분적으로는 허용하겠지만 이런 것까지 놓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제 느낌에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냥 우리 이런 거 한다. 그다음에 뭐 몇몇 자동차 제조사하고는 이런 협약을 하겠다. 그 정도 뉴스거리일 것 같고요.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애플도 애플카 만든다는 그 소문이 들리잖아요. 그런데 아마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개발하는 뭐 그 정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면 이제 아마존에 하는 것처럼 아마존은 이거를 이 자동차 제조사가 자기네 맞게끔 커스터마이즈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아예 다 제공을 해주거든요. 대신에 이제 알렉사만 자기네 쪽으로 이제 가져가는 그런 어프로치를 취하는데 애플이 그렇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하드웨어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요번에 이제 그 아이폰 14인가요? 아이폰 14가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아이폰 14 프로하고 프로 맥스 뭐 그쪽에서는 그 A16이라고 하는 그 바이오닉 칩셋을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아이폰 그 14하고 14 맥스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이제 A15 칩을 이제 계속 사용한다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사용자 인증을 하는데 이제 사용되는 칩이거든요. 물론 뭐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일단 이제 안면 인식, 뭐 목소리 인식,
그런 처리들을 핸드폰에서 아주 빠르게 처리해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아마 아마존의 사례를 생각해 보면 이런 칩셋이 나중에 애플도 홈팟에 스크린이 달려있는 이제 스마트 디스플레이를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데에도 이게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사용자 인증을 한 다음에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해준다든지 뭐 그런 용도로 아마 이런 칩셋이 뭐 A16이 됐든 A15이 됐든 간에 적당한 칩셋이 사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사양이 낮은 애들은 그 A15 요거는 이제 A15에 대한 그림인데요. 예, A15에 대한 그림인데 이런 그 칩셋이 사용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상으로 준비한 내용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다음번에는 그 아마존 쪽 이야기를 한번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